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지만 패자가 승복을 하지 않는 신랄 같은 희망을 트럼프는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텐데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USA, 그러니까 미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미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신대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를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많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단위가 큰 우리가 근대적 세계에서는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불복 사태가 일어나고 밤을 새워서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었고 전 세계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을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는 의문도 갖겠지만 저희 나라로서는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주요 동맹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론조사해 보세요. 70%가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관심이 많은데 비해서 이 미국의 이런 혼란상, 그걸 저는 이제 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위기가 그럼 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 그냥 관심을 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됐나? 그런 거를 보면은 첫째 선거를 볼 때는 미국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는 되게 두 가지 이제 퍼스펙티브를 갖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권자의 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 하나의 퍼스펙티브는 유권자가 굉장히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처럼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한테 좋은 정책을 피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지지표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현역이라 할지라도 불신해서 쫓아버린다라는 게 이제 오래된 선거 이론에서 중요한 그 하나의 오래된 이론이에요.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럼 어느 후보를 찍을까 할 때 저 후보가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그 이로운 게 있었나 경제적으로 이런 게 바로 이제 경제학적 전통에서 회고적 이론이라고 그래요. 회고적. 그래서 4년간의 또는 우리나라 같은 5년간의 그런 성과 정부가 얼마만큼 그 나에게 이로운 게 됐나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해서 후보를 선택한다 이런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다른 하나 이론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무슨 시장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이 정치는 시장이 아니다. 다른 영역이고 정치는 그렇게 그 손익 계산을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투표자가 자기 어떤 정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서는 어디서 오냐면 어릴 때부터 어떤 자기가 자란 고향이나 이런 데서 갖고 지는 그런 습속 같은 거죠, 일종의. 또 사회심리적인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투표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중요한 그 정치적인 감수성이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번 생기면은 웬만하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지워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원래 개신교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불교야. 그래서 우여곡절기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도 종교를 바꿔야 하는 이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내 좋아하는 여자가 결혼하고 같이 살 여자가 공화당 지지자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바뀌는 이래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사춘기 이후 만들어진 거는 되게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그런 거고 그거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항상 우리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런 이론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장 오래 한 나라고 민주 오래 하면서도 미국 민주의 특징은 이 여론, 퍼블릭 어피니언이래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나라고 자료가 많은 나라예요. 그렇게 보면서 개인들이 어떤 후보 선택을 할 때 어떤 심리적 기반을 갖고 있냐 그런 걸 이제 해온 연구가 바로 당파성이라는 거예요. 투표자에게는 소비자와 같은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빌트인된 마음에 그런 내가 민주당 지지자다. 그럼 민주당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해석을 할 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실책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마찬가지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한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판단을 할 때 그 기대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정치학자처럼 시간이 많고 그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의 러브 어페어, 자기의 자식 문제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때문에 싸우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 회사에 자기가 실직당할 위치에 놓이거나 이런 거라면 자기가 엄청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여의도, 미국 같은 워싱턴 벨트라고 그러는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자기하고는 먼 추상적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간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정치에 관한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선거 때가 주기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미국은 선거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하다못해 검사장도 선거를 하는 나라니까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어디서 구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 빌트인 그런 당파성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할 때 굉장히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오면 아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공화당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저거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역병 같은 것에조차도 이 당파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정도로 당파성이라는 거는 항상 피아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한 나라의 그 정치적인 칼날을 완전히 바꿔놓는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그 진영 논리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초기의 연구들은 그 어떤 투표자의 결정을 소비자와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최근 들어서 안 맞죠. 트럼프가 된 것도 2016년에 된 것도 기존의 이론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잘못했으니까 공화당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갖고 있는 공화당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반격이라고 할까요? 표는 백인이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등록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 이 저학력이나 백인들 고등학교 이하 학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흑인들만 이렇게 과도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 노예제에 대한 부채의식 이게 이제 함부로 미국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저소득이나 저학력 백인들이 굉장히 거기서 마음속에 크지 않은 당파성이 보다 본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번 2020년에도 더 크게 됐고 물론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미국 선거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지가 아닙니다. 졌습니다. 트럼프는. 그렇지만 미국 정치가 위기에 온 거는 2016년보다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훨씬 더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떨어질 거라고 모든 언론이 얘기했지만 저렇게 많이 표를 얻을 줄 몰랐고 실질적으로 승자가 됐지만 바이든은 확실하지 못한 승리가 된 게 하원은 다수긴 하지만 의석이 줄었어요. 근데 하원은 이제 그래도 다수니까 괜찮고 상원은 다수를 하는데 실패했어요. 원래 이번 선거가 반트럼프적인 연합을 통해서 의회도 전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 백인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이 민주당 체제에서 반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상원이 중요한 거는 상원은 인사청문회를 다 합니다. 미국은 몇백 석의 자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대사까지도 인사청문회예요.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출범을 해서 각종 요직 자기에게 참모들을 맡길 장관짜리 장차관짜리를 전부 대사부터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상원에서 결정을 해요. 상원의 다수가 공화당이 갖고 있고 그럴 경우 바이든이 갖고 있던 이런 정책적 부상 실업률을 낮추고 국가 재정을 확대해서 그린 정책을 활발히 하고 이런 것들이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미국 정치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1월 5일 날 실시되는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 재선거죠. 런오프 선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큰 그림은 미국 정치는 지금 굉장히 그 진영 논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았고 어느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그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두 정당 모두 사력을 다해서 자기 지지자들 동원을 했고 근소한 차로 이 민주당이 이 중도층 표를 많이 얻어서 중도층을 얻었던 거는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코로나를 누가 더 잘 해결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일 수가 있습니다. 각 양극단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조차도 당파성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 그 당파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사람들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초반의 예상과는 달리 각 주에서 더 민주당 후보가 많이 받았던 거로 그렇게 이제 큰 그림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보더리가 앞으로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인 앞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예측해 본다면 1월 5일 그 조지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현재로서는 조지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장애물을 만날 것이고,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도적인 강요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미국 정치를 보면서 한 스텝 더 가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퍼스펙티브, 소비자의 퍼스펙티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게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접근한다. 이 두 가지 퍼스펙티브를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이런 그 양대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선거를 보고, 그건 어느 나라 선거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앞날에 대해서는 이 양극화의 과정에서 조지아의 1월 5일 열리는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미국 정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